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무엇에 대한 분포인지를 먼저 파악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확률 변수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표본 공간을 실수로 대응시키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실수로 대응시키는 규칙은 우리가 정해주기 나름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거와 뒷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할 때는 그치?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치? 예를 들면 확률 변수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개의 주사위 눈의 합으로 확률 변수를 결정할 때와 두 개의 주사위의 눈의 곱으로 확률 변수를 결정할 때가 또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확률 변수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 주기 나름입니다. 그 실수에 대응되는 관계가. 따라서 무엇에 대한 분포인지를 먼저 파악하자라는 건 우리가 보려고 하는 확률 변수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흰 돌 5개, 검은 돌 4개가 있는 바구니에서 3개의 돌을 꺼낼 때 나오는 검은 돌의 개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검은 돌의 개수 이렇게 해버리거나 3개의 돌을 꺼낼 때 나오는 검은 돌의 개수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확률 변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번거롭더라도 흰 돌 5개와 검은 돌 4개가 있는 바구니에서 3개의 돌을 꺼낼 때 나오는 검은 돌의 개수라고 정확하게 확률 변수가 뭔지를 언급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에선 언급을 해주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언급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머릿속에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뜻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에는 정확하게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말썽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 3번째,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이것도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에 질량이 들어간다는 건 그냥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이 확률 함수가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구나. 그래서 중간에 질량을 끼워 넣었구나. 즉, 여기에서 공부하게 될 확률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에 관한 확률 함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시작부터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오잖아. x가 xi일 때의 확률을 우리가 pi라고 한다면 당연히 확률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0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건 이미 우리가 확률에서 공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 확률 변수들과 대응되는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그 결과는 1이 돼야 된다. 이것도 왜 그런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왜? 결국 확률 분포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어? 사실은 표본 공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죠?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뭐를 거쳐서 이렇게 써볼까? 예.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쓸까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확률 변수라는 함수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라는 함수를 한번 거치는 거야. 즉 얘네들의 합성 함수를 통해서 확률 값들로 대응이 되는 이러한 뭐예요? 합성 함수라고 볼 수가 있잖아. 이 표본 공간이 결국은 시행의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값들로 대응을 시킨 게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합성함수겠죠? 그렇다면 이 확률 값들을 싹 다 더하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 값들이 나와야 된다. 즉, 전 사건에 대한 확률 값 얼마야? 1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말을 잘못했다. 전 사건에 대한 확률값,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근원 사건들의 확률값들을 싹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 그 확률은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x가 xi의 값 또는 확률 변수 x가 xj의 값을 가질 확률이라는 것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요. 확률 변수가 동시에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전을 두 개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확률 변수 x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쵸? 즉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에 해당하는 사건들 있잖아. 그 사건들은요. 배반 사건들입니다. 그지? 즉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각각의 확률 값들을 더해버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쵸?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 변수가 여러 개, 그러니까 x가 xi 값을 갖거나 또는 x가 xj 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x가 xi일 확률에다가 x가 xj일 확률을 그냥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지? 혹은 여기에 또는 x가 x의 k 값을 갖게 된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더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x라는 놈이 xi부터 xj의 사이에 속하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k가 i인 것부터 k가 j일 때까지의 모든 확률 값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j가 i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3번을 이해하시면 4번은 3번의 확장 개념이 됩니다. 됐지? 별거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그랬네. 자, x가 2가 될 확률은 요 a인데 이 a는 어떻게 구해? 여기 나오는 요놈을 다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에서 배웠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a부터 더해볼까? a 더하기 6분의 1 더하면 3분의 1이고요. 거기다 또 3분의 1을 더하니까 3분의 2가 이꼴 1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 3분의 1. 결과적으로 p의 2도 역시 3분의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x가 1 또는 x가 3을 가질 확률은 당연히 요 놈에다가 요 놈을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요 놈은 6분의 2가 되고 6분의 1이니까 6분의 3이 돼서 요 확률은 2분의 1 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요 부등식에 속하는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됩니다. 즉 0일 때, 그 다음 1일 때, 2일 때고 3은 안 들어가니까 딱 요거 3개 더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얘는 전부 다 6분의로 통분하면 요걸 다 더할 게 아니라 결국 1에서 요거 하나 빼주면 되겠네요. 그게 더 빠르겠다. 그렇죠? 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빼기 3일 때의 확률 6분의 1에서 우리가 6분의 5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별거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내친구의 우리 기본 문제 풀이까지 할게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자, 이거 봐. 앞면이 나오는 횟수잖아.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이런 거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 몇 개야? 0개도 되고요, 1개도 되고요, 2개도 되고 3개까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0, 1, 2, 3 얘는 뭐다? 셀 수 있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가 411의 각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으니까 앞면이 다 0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로부터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의 X가, 그쵸? 만약에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배웠어? 3 컨비네이션 R에 2분의 1에 그냥 3승 이래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사실은 2분의 1의 R승과 2분의 1의 3-R승이지만 동전 던지기처럼 앞면과 뒷면의 확률이 2분의 1로 똑같은 경우는 무조건 2분의 1의 3승이 된다. 그쵸? 따라서 이 0을 가질 확률은요. R이 0일 때니까 그냥 8분의 1. 그 다음 1을 가질 확률은 R이 1일 때니까 8분의 3. X가 2 값을 가질 확률은 R이 2일 때니까 역시 8분의 3. 그 다음에 X가 3을 가질 확률은 R이 3일 때니까 그냥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요렇게. 즉 X가 1, 2, 3, 4가 아니라 0, 1, 2, 3이죠. 큰일 날 뻔했다. 0, 1, 2, 3 요렇게 우리가 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는 확률 변수 X, 얘는 확률 변수 X가 스몰 x를 가질 때 요렇게 쓰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뭐 쓰나 마나겠죠. 이렇게 1 요거. 그죠? 요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오케이. 그 다음. 아래 표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두 상수 A, B의 값. 자, B는 보나마나 얼마일 거고요? 1일 거고요. A는 요놈까지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자, 나머지들 다 더해볼까요? 요놈은 12분의 7이 되고요. 그러면 12분의 7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요놈은 60으로 통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35 플러스 12이니까 얘는 60분의 얼마? 47이 됩니다. 따라서 A는 1에서 그놈을 빼는 거니까 60분의 13. 요렇게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지? AP 값 다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X는 1 또는 X는 4일 확률은 그냥 누구하고 누구 더하면 돼. 1일 때의 확률과 4일 때의 확률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자, 두 개 더하면 15분의 8 되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X가 1부터 3, 4에 있을 확률은 요 구간 안에 들어오는 모든 X 값들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니까 요거 3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12분의 7이고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랬지, 그지? 차라리 1에서 5분의 1 빼주면 되니까 얘는 그냥 5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별거 없습니다. 원래는 요거 3개 더해주는 거지만 이것까지 더해서 1 되는 걸 아니까 차라리 그냥 1에서 5분의 1을 빼주는 게 훨씬 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417번 볼까요? 2개의 당첨제비가 들어가 있는 5개의 당첨제비 중에서, 그죠?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당첨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당첨제비가 들어가 있는 5개의 그냥 제비겠네요. 그죠? 5개의 제비 중에서. 그 다음에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당첨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0분의 9일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에서 제비를 뽑을 때 당첨제비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또는 1 또는 2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값들을 계산해 준다면 P의 X는 equal 스몰 x일 때, 자, 0개라는 것은 결국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꽝제비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10분의 3이 될 거고요. 하나가 나올 때의 확률은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당첨제비 중에 하나를 뽑고 꽝제비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10분의 6이 될 거고요. 당연히 여기는 다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10분의 1 되면 되겠네요. 그런데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10분의 9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어떤 확률 번수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 밑으로 싹 다 더했을 때 그 합이 10분의 9가 되는 A가 얼마냐 물어보는 건데, 보시면 요게 1일 때 10분의 6과 1보다 작을 때의 확률값 10분의 3을 더하면 10분의 9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따라서 A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됐지?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만하죠?